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체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3월 28일 일요일 5시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비가 왔고요. 어느새 봄이 왔고 여러분들은 어느새 3학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모처럼 15년도에 이천고에 근무할 때 가르쳤던 제자 2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으로 닭도리탕을 같이 먹었고 커피를 먹으면서 수다를 좀 떨었습니다. 둘 다 남자였었고요. 이천고는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둘 다 어느새 직장인이 되어버렸고요. 많이들 커버렸더라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냐고 많이 힘들 텐데요. 여러분들도 어느새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태우는 여러분들을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의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올게요. 가에서 발을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로 구분하고 그 까닭을 서술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가번, 음식물이 입 안으로 들어가면 이는 음식물을 씹어 잘게 부순다. 음식물의 크기가 작아지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니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물리 변화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학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라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소장에서는 음식물을 아래로 이동시키고 음식물과 소화액을 잘 섞는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죠. 혼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번도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화학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번,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서 녹말이 엿당으로 변한다. 자, 녹말이 엿당으로 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죠? 성질이 변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화학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는 위액이 분비되어 단백질을 분해한다. 단백질이 성질이 다른 아미노산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마번, 12지장에서는 이자육과 쓸개즙이 분비되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한다. 자, 이것도 뭐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변한 것이죠. 성질이 변하는 것이니 마번도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바번 보도록 할게요. 소장에서는 분비되는 여러가지 소화효소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자, 그리고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자, 이거 역시도 뭐죠? 성질이 변하는 것이고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것이니 화학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큰 공과 작은 공으로 화합물을 만드는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합물이니까 화학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반대되는 것은 물리 변화로 만들어지는 혼합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되는 것.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자, B는 손을 꼭 붙잡고 있죠? B는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진 것은 뭐죠? A와 B가 결합한 것이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2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2A라고 하면 A가 2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요. 자, 반대로 A2라고 하면 뭐죠? A가 손을
꼭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는 여기에서는 분자가 하나,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수, 입자, 분자라고 이야기해 줬죠. 자, 여기에서는 분자가 모두 몇 개죠? 자, 1은 써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줬죠. 분자, 입자, 한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면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덩어리가 한 개, 두 개가 있고 여기에는 덩어리가 한 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된 용기다. 자, 연소할 때 질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저울의 숫자가 커진다. 틀렸죠? 왜냐하면 밀폐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소에 의해서 생긴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도망치는 것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저울의 숫자는 변함이 없겠죠. 질량이 보존되니까 틀렸고요. 2번에 저울의 숫자가 작아진다. 역시 틀렸습니다. 3번 저울의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 5번은 숫자가 커졌다가 또는 작아졌다가 커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역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밀폐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보존되지만 개방이 되어 있다면, 뚜껑이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소에 의해서 생긴 수증기나 이산화탄소가 도망을 치겠죠. 그러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에 해당되는 만큼의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질량은 감소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작게 해서 전체가 보이도록 해볼게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뭐죠? 기체 반응의 법칙을 물어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죠. 자, 반응하는 위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A인데요. 얘는 A입니다. 그림이 좀 잘 보이진 않는데요. A가 손을 꼭 붙잡고 있는데 모두 몇 개 있죠? 1개, 2개, 3개, 4개, 5, 6개. 6A2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얘는 B입니다. B가 손을 꼭 붙잡고 있는데 모두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A 2개 요거죠. A 하나, A 2개 그리고 B가 하나가 결합된 것이 모두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하나, 둘. A가 손 꼭 붙잡고 있는 게 모두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림의 화학 반응식인데요. 문제에서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A2가 2개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4A2 6개 중에 2개가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4개가 반응했겠죠.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응을 하지 않은 걸 뺀다면 4A2B가 생성이 되었다. 이렇게 문제에서는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반응한 A2와 B2의 질량 B는 A2와 B2의 질량 B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질량 B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A와 B의 상대적인 질량을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한 A2와 B2의 부피 B는 개수 B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자, 개수 B는 몇 대 몇이죠? 4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다른 정수 B로 나타나면 2대 1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다. 맞죠?
물리 변화이든 화학 변화이든 뭐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질량은 보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자, 요게 아니라 뭐였었죠? 위에서 설명했었죠? 3이 아니라 4가 되어야 되겠고요. B2에서는 2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4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림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가보도록 할게요. A2가 6개가 모두 반응하면 A2B 분자 4개가 형성이 된다. 자, 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요. A2가 6개가 모두 반응한다면 A2B는 모두 몇 개가 생성이 된다? 4개가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4대 4죠. 그렇다면 몇 대 몇의 비율일까요? 1대 1의 비율이니 6개가 모두 반응하면 4개가 아니라 모두 몇 개가 생성이 될까요? 6개가 생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과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넣었다. 유리막대로 잘 섞은 후 드로이로스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을 뿌려놨는데 반응을 시켰더니 이 물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물이 얼음으로 변해서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내려가서 얼었다라는 얘기죠.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뭐죠? 주변의 열을 흡수했던 흡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모두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 자, 그러면 1번, 2번, 4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진다. 흡열 반응이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니은이 틀렸네요. 그렇다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맞는지 보도록 할게요. 디귿, 나무판 위에 뿌린 물이 얼면서 삼각 플라스크가 나무에 달라붙는다. 맞는 설명이고요. 이 반응을 활용하면 손난로를 만들 수 있다. 손난로는 따뜻해지는 거죠. 따뜻해진다라는 얘기는 열을 방출하는 거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난이도 문제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38쪽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변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와 나를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로 구분하라. 그리고 까닭을 서시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보시면 잘 보이지 않는데 수소 2개, 산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가 변화 이후에도 어떻게 되죠? 수소 2개, 산소 1개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가는 배열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열의 변화가 없으니까 무슨 변화가 될까요? 물리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해 볼게요. 수소 2개, 산소 1개의 물이 자, 지금 보시면 수소와 산소가 서로 분리가 되었죠. 자, 나번은 배열이 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분자가 변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물에서 수소, 산소로 변했다. 새로운 물질이 되었다. 하나가 2개로 나눠지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죠? 분해라고 이야기했고, 물의 경우에는 전기에 의해서 분해가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물의 전기 분해라고 이야기해 줬죠. 자, 배열이 변했으니 이것은 뭐죠? 화학 변화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고요. 죄송합니다. 3번이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4번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개수를 전부 빼버리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Na2O 그 다음에 Na
자, 그리고 O2. 자,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나트륨은 모두 몇 개 있죠? 2개. 1개. 자, 그 다음에 산소 모두 몇 개 있죠? 1개. 그리고 2개가 있습니다. 자,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화학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산소 맞춰보겠습니다. 2를 곱하면 2개로 같아지겠네요. 앞에다가 2를 써줍니다. 자, 뭐라고요? 숫자를 맞춰주었습니다. 개수, 입자, 분자,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뭐라고요? 부피비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너만 곱해주니 나도 곱해줘야 되겠죠? 나트륨도 2를 곱해주면 4개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생성물에서의 나트륨 개수 4개로 맞춰주려면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4를 곱해야 되고 앞에다가 4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번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적어야 옳은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반응을 모두 고르시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이든 화학 변화이든 모두 성립을 하죠. 그러니 물리 화학 변화 모두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소금물이 되었습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았죠?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니은 구리산소 산화구리 성질이 변했네요. 화학 변화. 자,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가 되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물리 변화이고요. 4번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었네요. 화학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을 조금 화학 변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되어 있는 것이 드라이아이스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보통 물어보죠. 집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물어보고 넣어주는 고체가 드라이아이스인데요.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산화탄소도 CO2이고 드라이아이스도 CO2입니다. 단지 기체, 고체이죠. 상태 변화이니까 이것도 물리변화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 물리변화이든 화학변화이든 모두 성립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정한 약의 질산납 수용액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넣었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뭐가 생긴다고요? 아이오딘과 납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질산납 수용액, 납 이온이 있습니다.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아이오딘과 이온이 있죠. 자, 그러면 아이오딘과 납은 PbI2죠. 앙금이죠.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한다.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에서만 성립하니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 일정 성분배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다. 맞죠? 자, 성분의 비가 어떻다고요?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볼트와 너트는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한다. 자, 반응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볼트와 너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납이온과 아이오딘과 이온이 반응을 할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PbI2죠. 납은 하나인데 아이오딘과 이온은 2개가 결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2가 결합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에 항상 개수는 항상 일정하다. 일정 성분배의 법칙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5번에 생성되는 아이오딘과 납, 앙금의 양은 증가하다가 일정한다. 더 이상 반응하는 게 없으니까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조금 보충해 주면요. 자, 납 이온은 플러스 이온입니다. 플러스 이온이라는 얘기는 뭐죠? 전자를 잃어버렸는데 몇 개를 잃었죠? 하나, 2개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오딘과 이온은 뭐죠?
전자를 하나 얻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반응을 할 때는 아이오딘과 이온이 한 개만 있으면 납이온의 여기를 하나만 메꿀 수 있겠죠. 그럼 몇 개가 있어야지 될까요? 아이오딘과 이온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납이온, 아이오딘과 이온이 있을 때 어떻게 결합한다고요? PbI2. 아이오딘과 이온이 몇 개?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답지 3번에서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을 이용한 장치이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는데 용의 반응에서 어떤 건 흡열 반응이고 어떤 건 발열 반응이었는데요. 문제나 보기를 잘 보시면 어떤 반응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넣는다. 녹으면서 차가워진다. 자, 온도가 어떻다고요? 내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어떻죠?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것은 발열 반응이다. 틀렸죠? 반응이 일어나는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방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흡수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3번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흡수하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냉찜질팩 차가운 거죠? 온도가 낮아지는 걸 이용하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도 맞아 볼까요? 발열 도시락에 이용한다. 열이 나는 거니 발열 반응이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고난이도 문제 몇 문제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